대학생들 지금 질의응답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질의 시간을 1분 30초로 딱 그렇게 철칙으로 해주시고 아마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1분 또 역시 30초 이렇게 해서 3분을 넘지 않게 질의응답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한양대학의 정우재 학생이 돼 있죠? 예,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정우재입니다. 우선 5분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흥호 국제대학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사드 배치나 AIIB 투자은행 참여 결정에 있어서 한국이 과도한 고민에 빠진 것이 이제 한국의 자주적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한국 안보의 의지나 역량에 의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외교가 한 국가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상실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점이나 국가적 목표나 어떤 가치에 부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어떤 지향점을 설정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외교 구도를 전략적이고 자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에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양자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 어느 한쪽에 우리가 올인할 수 없다는 것은 최근 변화된 국제 정세에서는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 동맹이나 한미 안보 협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어떤 사회문화 협력도 우리가 급격하게 약화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알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화했으니 당신들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속된 말로 왜 돈은 중국에서 다 버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미국에 무기를 사냐. 그리고 그 무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중국이 완전히 틀렸다, 미국이 완전히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애초에 AIB는 분명히 이 어떤 패권 다툼이라는 요즘에 그 소프트 밸런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은근히 미국에게 맞서지 않으면서 다른 쪽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 패권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분명히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AIB 같은 그런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형성했어야 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안보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면 한다는 부분을 메시지를 줬어야죠. 지금은 AIB하고 사드 문제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마치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 무슨 이런 그 게임처럼 돼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상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10%의 도움이 됐든 20%의 도움이 됐든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이미지를 중국에 줬을 때 당장 그것을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엄청난 비난을 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도 우리 입장을 압니다. 다만 중국은 한미 동맹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옛날 도식적으로 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이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한국이 너무 편승한다, 너무 앞장선다라는 이미지가 갖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에서 만약에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에 취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꿀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 어떻게 바꿀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절대적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아이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엄청나게 바꾸겠구나. 약간 바꾸는 제스처를 쓰겠죠.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저런 상태로 나가는 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그리고 곤란하지만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적어도 미국이 볼 때 저 친구들은 저 입장은 분명해. 또 중국에서 볼 때 안보 부분에서 저 입장은 분명해. 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고 그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분 질문, 1분 답변 이렇게 좀 철칙을 또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건국대학의 박선영 학생.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UN 한국협회 소속 건국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김중호 연구위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가 표면상으로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 호전 현상일 뿐이라는 것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북한의 선군 정치가 선경 정치로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군 정치가 선경 정치가 되게 하려면 김정은 제1비서가 경제 정책에서 성과가 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햇볕 정책 기간에 이제 속된 말로 퍼주기식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나아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북한 경제 관료들이 자기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그것이 효과가 되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간접 지원인데 그것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접촉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제기구라든지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들을 입력해주는 방식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북한이 쉽게 표현들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제 군사 분야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선포한 상태에서 경제 인민의 먹을거리를 확실히 챙겨주겠다. 이런 이제 자기네가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관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어떤 관심사들을 어떤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전략 전술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우리 박현진 학생.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암선진화 아카데미 15기 회장 박현진입니다. 저한테 배치 요청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들어주셨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안보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안을 내놓은 것이 공론화된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한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에 현재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 배치는 이제 주한 미군이 여기다 갖다 놓겠다는 그런 소리고요. 우리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 국익 차원에서 할 건데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은 중국의 이런 민감한 반대 때문에 한중 관계 경제적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국방안보 문제가 따로 있고 경제 문제 아까 우리 문 박사님 말씀인데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국가가 이렇게 다른 걸 통해서 서로 전체 조합이라든가 통해서 전체적인 이익을 올리는 것이지 한쪽을 내리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은 중국 측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확한 거를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 자체가 개발단체고 지금 있게 있던 몇 개 그 포대들이 연습용이 대부분이고 저는 하나만 실전 배치됐다고 들었거든요. 나머지 이런 연습용입니다. UA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답변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이군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군이 여기 갖다 놓는 이유는 미군도 그렇고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주한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보다 중국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드라는 게 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여기도 나서 오히려 중국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저는 중국도 점차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미국 사람들 얘기해봐도 중국 측에서 잘 모르고 하는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일본, 한국 또 호주 뭐 또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자꾸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을 위해서 하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입장을 미국 측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 아니면 전문가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국이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오히려 자기네 갖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편견을 더 강화할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치라든가 인식 때문에 오히려 자기 쪽으로 그것을 더 인식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발언 수준이라든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문제가 되면서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중국도 이해하고 왜 이런 문제가 첫 번부터 발생했는가를 중국이 아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 우리 우동식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지암선진 아카데미 14기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우동식입니다. 저는 김중호 연구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경제와 관련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거의 없고 통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국방 예산이 GDP 대비 120%를 썼다는 기형적인 발표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은행 금요강좌를 들으면서 북한과 교역하는 교역국의 교역량을 바탕으로 교역량을 역추적해서 북한 경제를 가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를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AIIB 출범하면서 뭐 언론에서는 북한도 가입을 타진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언급이 됐던 거는 이제 북한이 자기네 경제 실태를 다 공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북한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월뱅크나 ADB, IMF를 접촉하면서 자기네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항상 제기됐던 문제는 북한 경제 통계를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인데 북한 노동당이 경제 관련된 자료는 절대 내놓지 않고 북한 내부에서도 그 자료가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의 사실 핵심은 북한 경제 체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체제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바로 통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스템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 지표로서 통계가 나오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한국은행이 추정치를 내놓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정확한 그런 분석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참고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더욱더 그 부분을 더 전략적으로 협의해야 될 필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이경환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암 선진 아카데미 14기 이경환입니다. 저는 문흥호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한중 관계 내실화의 필요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 등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IIB 참여와 관련해서 과도한 고민을 했다는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 힘의 균형을 우리 쪽에 기울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 친중으로 우리나라가 낙인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AIB 참여까지 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할까봐 많은 고민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미중 관계 모두 중요시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나라를 자신들과 동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보인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를 버리기에는 우리가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줄타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도 너무 어정쩡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고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것을 헤쳐나갈 때 그런 상황에서도 안보와 경제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선명성을 좀 가져야 되느냐 아니냐. 소위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쓰거든요. 중국이 하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국무성의 대변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들어가면서 속으로 근데 하나 반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통일해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글쎄요. 그냥 통일도 아니고 독립도 아닌 그런 상태로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힘들지만 요걸 한 번에 딱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떤 때는 분명히 안보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도 한미동맹이 왜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해합니다. 중국도 한미동맹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중국의 학자가 있다면 그 학자는 삼조학자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와서 떠들거나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한미동맹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와 범위가 자꾸 이 미국이 의도하는 대중국 견제 내지는 봉쇄 정책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앞장서냐는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발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국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사드가 왔다. 미군 기지에 세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미군이 주둔하지 못하게 해야지. 한미동맹을 없애야지. 한미동맹은 인정하면서 사드 오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국방이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자주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시작전권 얘기를 그냥 적어놓고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바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뭐냐면 전시작전권이 분명하게 있는 국가에 사드가 배치된 거하고 전혀 전시작전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로드맵도 없고 2020년대 중반 가서 그때 한번 논의하죠. 이건 무기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는. 그런 땅에 사드가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전시작전을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의 자주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취하든 간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이라는 부분을 늘 떠들기 이전에 아니면 떠들면서 실질적인 남북 대화를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역시 문흥호 원장님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아대학
경영학과의 김승찬 학생 혹시 있나요, 이 자리에? 김승찬 학생 얘기한 거는 이 한중 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외교부가 무능해져 버렸다. 외교부 쇄신하려면 물갈이 위에 어떤 방법이 있나, 아주 그냥 굉장히 종편보다도 더 신랄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김승찬 학생 질문했고요. 또 하나 우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 김주영 학생 있나요, 어디? 저 뒤에 있는데 역시 문흥호 원장님께 질문입니다. 국내 여론 통합을 위해서 국내 여론 통합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또 고견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저 지정 토론은 우리 그동안 아마 진창수 박사님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우리 한지연 학생 마지막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한인경제인 총연합 소속의 이화여대에서 재학 중인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창수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미 관계와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신 말에 매우 동의하고, 또한 우리 정부도 중국과 일본처럼 전략적인 실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국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의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느 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또한 질문이 왔는데 우리 김창수 박사님 마지막 그 답변해 주시는데 이화여대에서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윤진 학생도 또 질문을 했는데 어디 있나요? 민간 교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민간 교류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이런 또 질문도 같이 주셨으니까 답변하면서 간략하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조교가 전부 여성분이라 가지고 일단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반성, 사죄, 이게 키워드죠.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죠. 침략을 했고 식민지대를 해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을 하고 그것을 사죄한다. 이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 아베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관저에 있는 그 총리보좌관에 있는 몇 사람을 만났는데 식민지 지배는 인정하지만은 침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반성은 하지만은 사죄하는 것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논조죠. 이런 논조인데, 그런 의미에서 6월 우리가 4월 달에 4월 29일 의회 연설을 하기 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와 동시에 6월 달에 또 우리가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의 입장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물밑에서 수면 하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 포함해서 여러 한일 어원연맹 여러 가지 파이프를 사용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의 한일 관계의 민간 교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본의 분위기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 여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 법치국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카토 지국장, 산케이 신문의 카토 지국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고자질을 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로 일본이 역사 수정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시민 세력이나 건전한 양심 세력이 그걸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 사회가. 아베가 하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가 일본 사회가 그것을 과연 자정 노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식의 갭이 너무나 큰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교류, 시민 교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됐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프로에서 그 공주교대 초등교육과 김한준 학생이 이 김창수 박사님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발표에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 또 한미 간의 관계, 또 이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그 질문들, 또 우려, 이런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부터 정말 우리 그 뇌로 얘기하면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한반도 이러한 그 상황을 정말 기회로 삼아서 우리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세미나였다고 자평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